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차량입니다. 컴포트와 크렐 사운드, 모니터링 팩, 스마트 커넥트, 드라이브 와이즈의 스타일까지 듀얼 선루프와 후속 모니터 빼고 다 들어가 있는 4,588만원짜리 풀옵션 차량입니다. 스타일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헤드램프도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LED DRL이 유난히 밝아 보이더라고요. 비상 깜빡이도 엄청 밝습니다. 진짜 비상이네요. 실내에 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앰비언트 무드램프인데 솔직히 멋지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컬러 변경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전 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적용되어 있고 버튼의 재질이나 눌리는 감각은 K5와 동일합니다. 두 가지 소재를 복합시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당한 고급감을 느낄 수 있고요.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1열 도어 센터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가죽 재질이 폭신폭신해서 느낌이 좋더라고요. 스피커 부분은 플라스틱이지만 저렴한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에 우드 재질의 마감재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우드가 아니긴 하지만 느낌만큼은 우드 같습니다. 상단 부분은 가죽을 덧댄 것 같지만 가죽은 아니고요. 윈도우 부분에 살짝 나온 턱도 K5와 동일하긴 합니다. 스티어링의 가죽 재질 부드럽고요. 이번 카니발 신형의 전반적인 가죽 재질이 이전 카니발보다 한 등급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전 카니발은 이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클락션에 둘러진 깨알같은 은색 테두리도 심심할 뻔한 스티어링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패들 시프트의 조작감은 그냥 그렇습니다. 시동 버튼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더라고요. 스티어링에 가려지지 않는 위치라 좋았고요. 볼륨 조절 다이얼과 비상등 버튼은 물리 버튼입니다. 다른 버튼을 터치 버튼으로 하는 건 용서가 되지만 비상등 버튼만큼은 물리 버튼을 사용해야 되죠.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어지는 이 곡선의 흐름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보기 좋았습니다. 눌렀을 때의 조작감도 명확해서 쓰기 편하겠더라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꽤 깊었고요. 아이폰 10을 넣어도 넉넉하니까 노트 시리즈도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라 보입니다. 시거잭은 없지만 USB 포트가 3개나 있네요. 하나는 데이터 포트이고 나머지 2개는 충전 포트입니다. 앞좌석은 이 정도만 있어도 넉넉하죠. 컵홀더에도 깨알같은 스마트폰 수납 홀이 있고요. 컵홀더 깊이도 적당한 사이즈라 컵이 쓰러지지는 않겠더라고요. 다이얼은 차 크기에 비해 앙증맞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질이나 패턴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진짜 유리도 아니고 진짜 금속도 아니긴 하지만 만졌을 때 절대 싸구려로 느끼지 않게 하려고 미끄럼 방지 패턴을 많이 넣었습니다. 살짝 유격은 있지만 내구도를 위한 거죠. 대신 파킹 브레이크에 새겨진 미끄럼 방지 패턴은 왠지 더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 재질이 정말 신기한 게 분명히 가죽이 아닌 걸 알고 만져보는 거긴 하지만 진짜 가죽처럼 느껴집니다. 눌렀을 때 살짝 엠보도 있고요. 스티치까지 있으니까 진짜 가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래 공조기 하단을 가로지르는 이 가니쉬도 리얼 우드는 아니지만 리얼 우드 뺨치는 재질이라 꽤 고급스럽습니다. 그 하단의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인데 대시보드 상단에 비해 재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적용 범위가 적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시그니처에 컴포트까지 추가되어 나파 가죽 시트인데 역시 나파 가죽이 재질이 좋기는 합니다. 직접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이 있어서 만족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시그니처까지 올라온다면 컴포트 넣으면서 나파 가죽 시트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워크인 스위치는 앞뒤 조절, 등받이 조절 됩니다. 원터치 무중력 자세 만드는 기능은 없더라고요. 센터 콘솔 암레스트는 진짜 넓습니다. 여기에 의자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센터 콘솔의 넓이는 넓었고요. 대신 콘솔 하단 수납 공간은 좀 낮습니다. 아이폰 10 세워 넣으면 센터 콘솔 안 닫혀요. 얼마나 높이가 낮은지 느껴지시죠? 대신 잡다운 동전, 열쇠 놓는 공간이 깨알같이 존재하긴 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작 토글인데 저는 이 토글 스위치는 좀 더 명확한 조작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옆에 버튼들은 부드럽게 잘 눌립니다. 버튼마다 돌기를 넣어주면 보지 않고 누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거기까지 바라기엔 제가 좀 너무하긴 하죠. 니트 내장재나 스웨이드 천장재가 아니라서
A필러나 천장은 그냥 일반적인 마감재입니다. 스포티지도 옵션 조금 올라가면 니트 내는데 카니발은 너무 넓어서 뺐나 싶더라고요. 송풍구 조절 버튼은 잘 만들었더라고요. 가운데 조절 너브만 움직이면 되고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던 디자인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참 깔끔하고 이쁘죠. 9인승 뒷좌석에 앉아보았습니다. 윈도우 조절 버튼 부분이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윈도우 높낮이 조절이 여기 있는데 앞좌석과는 달리 플라스틱으로 마감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긴 거의 만질 일이 없으니까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깨알같이 들어가 있긴 하고요. 시트 하단에 발 공간 적당히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확장형 센터 콘솔을 열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꽤 길게 나오더라고요. 상단 트레이는 얕긴 하지만 뭐 넣어두었을 때 소리 나지 말라고 고무 바닥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하단의 서랍도 꽤 공간이 깊습니다.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설명해보자면 대형 사이즈 기저귀 한 10개 놓고 대형 물티슈 하나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상단 트레이 좌우 넓이도 꽤 넓고요. 아이폰 X이 세로로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대신 하단 트레이는 상단보다 좌우 폭이 조금 좁기는 하지만 깊이가 깊으니까 봐줄 수 있습니다. 아이폰 X이 들어가면 살짝 남는 정도의 깊이입니다. 센터 콘솔 컵홀더에도 스마트폰 슬롯이 있네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실사용 시 자주 쓰게 될 겁니다. 220V 콘센트는 최대 허용 용량이 200W라 물 끓이는 건 택도 없고요. 여기에 시거잭이 왜 있지 싶지만 뭐 파워소스는 뭐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석 뒷면의 봉투걸이도 카니발 같은 차에선 사용 빈도가 꽤 높죠. 천장에는 버스 송풍구 같은 에어컨 토출구가 있고 후석 승객 확인용 센서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파리만 날아다녀도 경적이 울린다는데 잘 해결되었을지 궁금하네요. 2열에서 컨트롤러는 에어컨 조절 부위입니다. 뭔가 조촐해 보이지만 있을 건 다 있죠. 2열 좌석도 1열과 마찬가지로 가죽 재질 좋고요. 퀼팅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바느질 되어 있어서 가죽 내구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열 좌석 좀 밀어야 3열 좌석 제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보다 좌우가 좀 더 좁은 것 같고요. 그래도 3열 탑승자를 위한 컵홀더 있습니다. 큰 수납함과 컵홀더 하나, 작은 수납함까지. 애들 과자 놓고 음료 놓고 스마트폰 놓으면 딱이죠. 여기에는 컵 올리지 말라고 작게 적혀 있습니다. 대신 팔걸이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이라 아쉽고요. 하나 재미있던 게 3열 쪽 창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전부 가려지지는 않지만 있다는 게 뭐 대단하죠. 4세대 카니발 시그니처 등급은 앞좌석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대시보드에는 가죽이 덮여진 듯한 느낌과 우드 재질의 내장재까지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 2열은 살짝 재질이 떨어지고 3열은 1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질의 퀄리티가 낮기는 합니다. 그리고 2열 좌석이 좀 더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담 안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2열의 무릎 공간은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닝 버튼도 좀 아쉬운 게 이게 다른 전동 시트에 비해 속도가 좀 느립니다. 한번 보시죠. 시트를 세우는데 하루 종일 걸리죠. 아우 답답해. 그냥 가기 아쉬워서 조수석에 앉아봤습니다. 여기 시거잭 하나 숨어 있네요. USB 포트 정 부족하면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조수석 문에도 문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바쁠 때 조수석에서 문 잠그고 해제하면 되죠. 카니발 같은 차에선 쓸 일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이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 당기기도 좋고 손 올려놓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즘 기아가 실내 디자인 디테일이 꽤 좋더라고요. 하나 놀란 게 좌우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천장에 없습니다. 이전 카니발은 여기에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카니발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보통 스티어링을 왼손으로 잡지 않나요? 거기에 위치도 이거 꽤 하단이라 눈으로 봐서 도어 버튼 누르기엔 너무 불편한 위치입니다. 버튼에 돌기라도 조금 넣어주지 이 위치는 정말 에러라고 볼 수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 열고 닫는 거 한번 보시죠. 아주 조용히 개폐되고요. 닫힐 때도 느리지 않게 잘 옵니다.
이 차는 시그니처보다 한 단계 낮은 7인승 노블레스입니다. 옵션은 썬루프와 스타일만 들어갔고요. 컬러는 아스트라 블루입니다. 가격은 9인승 프로보다 400만원 싼 4,100만원입니다. 도어 센터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없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 모델을 보니 저는 딱히 아쉽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도어 암레스트의 가죽은 덧대어져 있고 윈도우 버튼 재질도 시그니처와 동일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버튼으로 급을 나누지는 않으니까요. 스티어링 재질도 시그니처와 동일하고요. 대신 하나 딸리는 게 바로 이 기계식 바늘 계기판이죠. 가운데 7인치 액정이라도 넣어주면 바늘 계기판이라도 봐줄만 할 텐데 생뚱맞게 3.5인치 흑백 액정을 박아버리니까 뭔가 사지 말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 조수석에서 보면 더 어이없게 생기긴 했습니다. 계기판 클러스터를 만질 수가 있어요. 원래 있던 LCD 계기판 빼고 억지로 바넬 클러스터 넣은 느낌이죠. 거기에 상단에 이 모자까지. 계속 보다 보니까 로봇 같고 정들더라고요. 오른쪽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엄청 없어 보일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8인치 치고 좀 커 보이더라고요. 이외에 대시보드 상단 재질은 시그니처와 동일했고요. 듀얼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썬루프 조절 버튼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좌석의 썬루프는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좌우폭은 넓습니다. 시트의 형상은 시그니처나 노블레스나 거의 같지만 가죽의 재질 차이는 정말 심하게 많이 납니다. 7인승 노블레스라 천연 가죽 시트인데도 나파 가죽 대비 재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노블레스에선 옵션으로도 나파 가죽이 안되니 아쉽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조절 버튼이 전부 위로 올라가서 비상등 좌우가 엄청 휑해 보입니다. 12.3인치 내비에 비해 좀 어색하게 느껴지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없어서 스마트폰 충전 공간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충전기만 떼면 되는 걸 이거를 아예 구멍을 막아버리냐? 진짜 너무한다. 충전 포트 2개와 데이터 포트는 잘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의 우드 느낌도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7인승의 핵심인 뒷좌석 가보겠습니다. 한 손으로도 큰 힘 들이지 않고 시트를 밀고 당길 수 있죠. 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컴포트를 넣지 않아도 확장형 센터 콘솔은 적용됩니다. 7인승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220V 콘센트는 없습니다. 시트의 좌방석 크기도 정말 깁니다. 막말로 옥황상제 전용석이라고 불러주고 싶을 정도인데요. 대신 노블레스라 인조 가죽인 건 좀 아쉽습니다. 7인승의 2열 시트가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윙아웃을 접으면 머리를 기대고 자기가 좋죠. 근데 천장이 좀 낮긴 하네요. 썬루프 때문에 그런가? 2열 시트가 좌우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선 충분히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걸려버려요. 시트의 폭이 넓어서 3열 트레이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는 옆으로 밀어주고 뒤로 밀어야만 3열 트레이에 닿지 않고 뒤로 쭉 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카메트가 너무 고정이 안 돼요.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카메트 밀리고 난리입니다. 딱 보니까 카니발 추구하시는 분들은 차 받자마자 매트 먼저 바꾸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노륨 깔고 매트 까는 것만 해도 꽤 돈인데 이런 식으로 매번 매트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도 2열 공간이 넓기는 합니다. 1열 썬루프에 비해 2열 썬루프는 꽤 넓습니다. 파노라마가 아닌 게 아쉽긴 해도 1열에 비하면 폭이 훨씬 넓긴 하죠. 공기 순환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